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쇼핑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 쇼핑 백화점 세일을 시작했는데요. 백화점 업계가 좀 살아나고 있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화점을 잘 안 가서요. 네. 진짜 분위기가 좋아지긴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요. 백화점에 좀 좀 온기가 돌기 시작한 건요. 네. 지난 여름철 이후부터 면세점이 좀 살아났는데요. 왜 면세점이 갑자기 나오냐면 백화점이 우리는 대부분의 큰 백화점이 면세점 잡을 다 하고 있고 예, 그렇죠. 거기서부터 지금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인데요. 올해 9월 달에요.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이한 게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라서 유가가 계속 감소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소위 보따리 상해요. 조금씩 단체가 아니라 개인들 오는 분들이 예. 또 나름 많이 샀고요. 특히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분들도 출국자가 워낙 많았잖아요. 여름에. 그리고 이제 9월까지 계속 늘어났고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는 돈 자체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확실하게 늘어나는 거가 작년 1월부터 해서 올 쭉 줄어들었다가 예. 8월부터 훅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12억 달러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크게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특히 면세점이요. 얼마나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치만 그 절대 규모가 나왔는데요. 예. 제가 증가율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 9월 면세점 매출액이요. 총 12억 3,226억 달러가 나왔고요. 달러입니다. 달러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 보면 이게 4.5%. 그러니까 2개월 연속 최고치가 나왔고요. 이게 보면 5월부터 조금씩 회복하더니 8월에 10억 달러 넘기고요. 9월에 또다시 올 들어 세계치기로 나갔고요. 특히 이 부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면세점 이용자 수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예. 면세점 이용자 수는 이게 한국 분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국 분이라는 게 한국 여권이 있는 분들, 예. 뿐만 아니라 여권이 있어야지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권이랑 쉽게 얘기해서 그 출국 티켓이 있어야 비행기표 있어야 되죠.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다 합쳐서 숫자가 7월에는 369만 명이 면세점을 이용했습니다. 여기 면세점은 시내 면세점이 있고요. 공항 면세점이 다 포함된 겁니다. 네. 포함되어 있겠고요. 8월에는 388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9월에는 390만 명. 그러니까 이제 월 400만 명씩 돼도 멀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흥미로운 것은 1인당 구매 금액이 또 많아야 되잖아요. 한 번 하는데. 1인당 평균 구매 규모가 작년에 9월 달은 421달러 수준인데요. 이번에는 씀씀이가 확 커졌어요. 9월 달에 733달러로요. 거의 한 70%가 늘어났는데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면세점에서의 소비가 씀씀이가 커진 것이 분명히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긴 하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미운오리 새끼로 전락했다는 뉴스 보도들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 보도 자체가 났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재벌일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분들이 매번 우는 소리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신라이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번에도 좀 보여줬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7월 달에요. 기사 제목을 하나 뽑아봤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화, 두산 면세점 사업이 황금 아래서 미운오리 새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그것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국내 굴제 대기업인 하나그룹과 두산그룹이요. 각각 사업에서 큰 성미를 못 보는 거예요. 면세점 사업에서 1년이 넘었지만 계속 적자 보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갤러리아 면세점 63, 그 63 빌딩이 있는데요. 네. 혹시 그 지나가는 가보셨죠? 그럼요. 요즘 가보시면 한 2년 자주 안 가보실지 모를 텐데 저같이 다니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엄청난 그 공터가 있어요. 공터가. 예. 예전에 보면 63빌딩 안쪽에 주차장이 저 지하 조그맣게 있고 여의도 고수부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여의도 옆쪽으로 방향 쪽으로 약간 또 오면 엄청난 공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버스, 대형 버스 되는 자리거든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던 건데요. 그 정도로 지금 재미가 없었던 거죠. 영업 적자가 지속됐고요. 두산은요, 워낙 두타가 거기 있었잖아요. 두타 빌딩. 예, 맞아요. 그래서 동대문이 최고 입지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두산에서 하는 소리가 동대문 상권이 면세점과 안 맞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이렇게 좋다가 하다가도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런 또 소리 하는데 누가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좋아서 했는데 네. 이제 와서 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신세계 면세점도 지금이야 또 좋아지고 있는데 표를 하나 보시면 1분기까지 적자였어요. 네. 근데 이게 막 살아난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1분기예요. 호텔 신라, 하나 갤러리아 면세점, 신세계 DF, 두타 면세점이 2017년 1분기 딱 적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막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그만큼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는 소리 하는 건 별로 믿을 수 없다.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네. 요즘에 그 한중 관계 개선 뭐 된다고 얘기를 많이 네네. 하잖아요. 이제 네네. 제주도에도 단체 관광객 이제 슬슬 간다고 하고 네. 그러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좋아지겠죠. 좋아질 것 같고요. 좋아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특히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백화점, 면세점도뿐만 아니라 호텔이 늘어나려면 민간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지난 금융통화위원회인데 이런 발표를 했어요. 민간 소비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네. 거의 제가 보기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데요. 진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3분기 백화점 업계 실적이 회복세로 보이는 것은 많이 수치로 많이 확인됐고요. 예. 특히 이제 금년 4분기에도 기대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4분기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촛불 집회. 촛불 집회도 있었고 예. 촛불 집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극장도 안 갔죠. 예. 공연장이 다 취소됐죠. 그렇죠. 연말 쇼핑을 누가 합니까? 지금 다 광화문에 나가고 그러니까 뉴스 보기 바쁘기 때문에 예.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흔히 이걸 얘기해서 기저효과라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뭐니까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증가율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 추이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백화점에 대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기저효과까지 하면 더 커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는 무조건 좋아져야죠. 지금에도 4분기에도 안 좋으면 진짜 문제 있는 거죠. 그건 최악인 거네요. 최악인 거죠. 네. 그러면 그럼 주식은 버려야죠. 그렇다면요. 동장군이 효자고요. 백화점 모처럼 웃다 이런 얘기가 기사 많이 보실 텐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롱패딩 있잖아요. 롱패딩. 여기저기 요즘 평창이다 엄청납니다. 뭐 어쩌다 하는 거. 저도 한 7, 8년에 샀다가 안 입던 그래서 다시 입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 건 줄 아는데 그만큼 패션이 돌아가는 건데요. 겨울 정기 세일이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예. 3일 동안의 수치가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롯데백화점이 10.9%가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현대백화점이 10.6%, 신세계백화점이 6.2%는 그만큼 늘어났는데 이만큼 할인 판매. 이거는 날짜보다는 딱 그 똑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백화점의 이번에 쇼핑 기간에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건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얘기해 주시면서 헤드라인이 그러니까 동장군이 일찍 왔다라는 네. 거 보니까 여기에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약간 이런 동장군과 관련된 그런 물품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딱 공개됐습니다. 이거 보면 한 백화점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롯데백화점은요 10.9% 증가, 이 두 자릿수 증가율 자체도 예. 오래간만인데요. 18일 토요일 날은 20%가 늘어났는데요. 특히 여기서 보면 딱 패딩이죠, 패딩이요. 그러네요. 네, 아웃도어가 54% 포함해서 스포츠 상품군이 69.8%. 네. 딱 롯데백화점은 제가 알기에는 평창 그 패딩이죠. 예, 맞습니다. 독점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또 늘어났고요. 현대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은 약간 덜하긴 한데요. 스포츠용품이 18.5%, 영패션 15.9%인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생각보다 딴 데보다 영패션이 줄어든 게 늘지 않은 게 패딩만큼 안 늘어난 게 지난주에는 수능이 연기됐잖아요. 쇼핑하려던 사람 안 갔겠다. 이번 주 주말에 가는 거거든요. 예. 이번 주 또 발표 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이런 신세계도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불이 지펴지고 있으니까 네. 증권가 시각은 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백화점 3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각 그 목표 주가를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롯데 쇼핑이은요, 지금 목표 주가가 26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목표 주가 말씀드립니다. 현대백화점이 92,100원, 그러니까 11만 2,600원까지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예.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가 29만 4천 원. 네, 현대백화점 다시 말하면 11만 2,600원 약간 에러가 있는데요. 그만큼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 15에서 20%까지 위에 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백화점 여기 나오는 거는 현재가 네, 네. 수준이고 네. 11만 원대가 나왔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탑픽들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 또 실적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